여기서 넥스트에서 계속 진행을 하면 이터레이션마다 이렇게 다음 배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64개가 안 나오고 지금 10개가 나오는 이유는 제가 그냥 그리드 함수에 10개만 보여지게 된 거라서 그렇고, 실제 배치 이미지스 자체는 64개라는 거 혼돈 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졌으니까 라이트닝 모듈을 이용해서 모델을 이제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닝 모듈을 사용할 거긴 하지만 일단 스트럭처, 그냥 모델 구조 자체를 먼저 작성을 할 건데요. 미리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 직접 이렇게 모델을 작성을 사실 요새는 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할 수도 있구나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이 모델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면 y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데, 이때 x는 그 배치 콤마 1 콤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델은 어쨌건 그 중간 과정이 어쨌든 간에 배치 사이즈의 그 채널에 28 크기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면 되죠? 배치 사이즈가 나오면 되는 거죠. 되나요? 아니죠. 여기서 저희가 다중분류 10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함수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강 저희가 레이어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여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2개를 할 거고, 리니어를 사용해서 마지막으로 이 크기로 맞춰줄 겁니다.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 이미지 데이터 처리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리니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LP, 그냥 풀리 커넥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거는 그냥 벡터라고 할게요. 벡터 데이터 처리하는 레이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지를 쭉 가다가 벡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볼루션 2개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벡터 처리하는 레이어 2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10개를 만들 거고요. 여기 보이는 변수는 적어놨죠?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그래서 보면 우리의 인풋 채널이 1이죠. 이게 흑백이니까. 그래서 1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1 채널이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건 커널 사이즈 패딩인데, 이런 값들은 그냥 보통 사용되는 값을 좀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리니어에는 92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입니다. 그래서 9216이라는 채널이 128이 되고 118이 10이 된다. 근데 10은 저희가 마지막에 무조건 10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10으로 고정하는 게 맞는데, 이 9216은 어디서 나오냐? 컨볼루션을 통과한 상태의 그 데이터가 풀리 커넥트로 넘어오면서 쭉 펼쳐지는데, 그 펼쳐질 때의 어떤 데이터 차원의 개수가 딱 921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모델을 직접 만들게 된다면 직접 여기까지의 어떤 데이터가 어떤 형식인지 알고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직접 다 짜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거 유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대강 레이어를 미리 선언을 해줬고, 여기는 그냥
에서는 그냥 선언만 한 거고요. 실제로 이 모델이 어떻게 통과될 것인지는 이 포워드에서 다 적어주면 되는데, 자, 먼저 어떻게 됐죠? 셀프점 컨볼루션, 첫 번째 컨볼루션에 x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프점 컨볼루션 두 번째도 x를 넣고 x,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얘도 넣고 또 이렇게 x2에 넣고 하면은 끝이라고 하면은 쉬운데 몇 가지 빠뜨리는 게 좀 있죠. 그거를 더 채워 넣을 건데요. 제일 먼저 제가 항상 레이어만 이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고 레이어 하나가 끝나면 활성함수가 추가된다 했죠. 그래서 활성함수를 넣어야 돼요. 이건 레이어 어떤 가중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함수죠. 액티베이트 펑션. 그래서 이 f라는 거 아래에 여러 가지 활성 함수가 있는데 가장 자주 쓰이는 렐루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볼루션 지나고도 또 이렇게 두 번째 컨볼루션 지나서 또 활성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활성 함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뭘 써야 될까요? 마지막에는 그냥 일반 활성함수 말고 마지막 레이어는 문제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쓰라고 나왔는데 왜 소프트맥스이냐? 왜일까요? 지금 다중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oftmax 까지 써주시면 모델이 또 완성이 되면 좋겠는데 레이어도 만들고 활성함수도 끼워 넣고 근데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는 컨볼루션 레이어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부터는 FC, 풀리 커넥티드, 뭐 MLP라고도 하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스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나온 여기까지는 어떤 이미지를 다루는 레이어들이에요. 그래서 채널, 비드, 헤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뭐 벡터인 거죠. 배치 사이즈, 채널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형태는 계속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되냐? 플래튼을 해줘야 돼요. 플래튼은 이 이미지를 이 꼴로 바꿔주는데, 그래서 이 x를 툴치점 플래튼이라는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플래튼 하냐를 해줘야 되는데 0으로 하면 배치 사이즈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기고 이 채널을 살려야 돼서 이거 세 개를 다 플래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디멘전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여기서는 이런 꼴로 계속 데이터가 처리되지만 플래튼을 이용해서 이런 꼴로 처리가 되고 그제서야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플래튼 하기보다 또 여러 가지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레이어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스 풀링 맥스 풀 2D 사실 더 많아요. 컨볼루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글로벌 풀링이나
굉장히 많은데 그걸 하나하나 더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으면 더 어떤 레이어드 기법이 있고 하는 걸 알고 싶으면 구글에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요새 GPT가 잘 되어 있죠. 거기서 좀 더 다양한 걸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모델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요 정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럭처를 정말 간단하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정말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봤고요.